네, 안녕하세요. 멘탈 성형 자존감 코칭 앱 서비스 아리즈웰입니다. 저희는 인생의 동기부여부터 우울증 같은 기분 장애까지 마인드를 코칭을 해주는 컨텐츠 큐레이팅 서비스이자 SNS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볍게 동기부여를 하고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부터 개인적으로 힘든 일 때문에 좀 우울증을 겪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싶은 사람들까지 아울러서 이용할 수 있는 앱 서비스입니다. 저희 한양대 학생을 대상으로 해본 조사를 통해서 청년들이 매일을 불안한 멘탈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질환계의 감기라고도 하는데요. 매우 광범위하게 걸쳐있기 때문에 불안증과 우울증의 그런 경계가 모호하다고 합니다. 현재 약물치료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는 인지심리치료법을 통해서 컨텐츠 서비스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위아래로 스와이핑이 가능해서 무료 멘탈 코칭 컨텐츠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심리치료법에 근거해서 큐레이팅을 한 겁니다. 즉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왜곡된 결과라는 그 인지심리치료법의 핵심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 개발한 컨텐츠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튜브 컨텐츠들, 국내에 있는 블로그 컨텐츠들을 양질의 컨텐츠들을 추려서 큐레이팅을 할 예정입니다. 우울증 치료의 핵심은 네 이야기를 끙끙 자기 혼자 앓지 않고 남들에게, 친구들에게 좀 널리 얘기를 해라는 게 핵심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SNS라는 구조를 통해서 남들도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힘들구나, 혹은 내 이야기를 좀 남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SNS를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또 멘탈 첫 번째를 보시면 멘탈적으로 안 좋았다가 건강하게 극복한 여러 가지 변화 후기를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서 그런 사례들을 계속 발굴함으로써 앱 내 마케팅으로 다시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는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연예인들이 막 내가 공황 장애에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보다도 일반인들에 있는 이야기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 사례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내가 변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창조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특징을 통해서 경쟁사와 매우 다른 차별점은 기존 경쟁사는 단순하게 SNS를 통해서 익명으로 자기 얘기를 하고 또 댓글로 그냥 친구한테 조언을 받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인지치료법을 통해서 전문적인 솔루션 컨텐츠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SNS만의 일방향적인 솔루션이 아닌 SNS와 해결책 컨텐츠라는 두 가지 쌍방향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저희 수익 구조를 보시면 초기에는 정부 공모전 같은 창업 경진 대회를 통해서 펀딩을 많이 받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학교와 협력을 할 예정인데 저는 한양대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잘 아는 것도 한양대 상담센터고, 근데 제가 이용을 해봤을 때도 그렇고 상담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도 그렇고 가장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마케팅이 잘 안 되고 메일로만 솔직히 보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 잘 안 되고 또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중간에 약간 거부 반응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서 중도하차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한양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그분들의 바람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되게 그래도 페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수입이 별로 안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으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이 주된 그거지만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했을 때 그때 전문 인력을 제공을 받고 그에 합당한 수익을 배분을 하면서 그분들의 페이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양대 안에서 마케팅이 조금 안 좋은 점들을 저희 앱에서 무료로 마케팅 해주면서 한양상담센터의 마케팅을 좀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관련 기업 광고비도 받을 수 있고 또 주된 수익 구조는 유료 프리미엄 코칭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앱 서비스와 웹사이트 안에 구축을 할 프로토타입인데 위를 보시면 오디오북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신, 가족관계 회복 마스터링이라고 해서 바쁜 현대인들이 이동 중에 뭐 차를 타면서 지하철을 타면서 들을 수 있고 또 이북도 제공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돈을 주세요가 아니라 프리미엄 마인드 코칭을 받으면서 기부하세요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주로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타겟된 고객의 특성상 다양한 연구소나 병원에 누적된 데이터 자료를 2차로 또 가공을 해서 데이터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3개년으로 잡아봤는데 처음엔 적자이긴 하지만 매년 이렇게 매출액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처음에는 한양대에서 시작을 할 거이기 때문에 저희 한양대는 16,000여 명이 재학 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5,000명을 1차로 타겟으로 잡고 있고요. 나중에는 성대나 연세대 같이 다양한 대학으로 확장을 하면서 또 발전하고 싶고 거기에서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전국으로 확장하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의 소셜 임팩트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요즘 마음속에 고민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제가 5년 동안 우울증이 있었고 또 자살 충동까지 있었던 적이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다른 사람들만큼은 그런 좀 효율적이지 않은 루트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앓으면서 좀 방황하지 않고 전문적이고 그런 루트를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아리즈엘과 함께 마인드와 행동을 바꾸면서 매일매일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저도 이제 소셜벤처라는 심사를 하거나 볼 때 거의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새로운 주제를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뭐 보완해야 된다는 점이 있다면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어떤 걸 혁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우울하거나 하면 사실 그냥 정신과 가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신과에 가는 게 물론 심리적인 거부감도 있지만 좀 비싸죠. 특히 이제 보험을 또 안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그런 강박관념도 있고 해서 그런 이제 비싼 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모델에서 그게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저렴하고 더 빠르게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SNS와 그런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문제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답변에 대한 건 분명히 저는 우울증은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보다 패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니면 그거를 인공지능이라든지 분명히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 준 다음에 관련된 어떤 심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그게 꼭 사람이 다 1대1로 매칭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첫 단계에서는 특히나 이제 사람이 오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건비라든지 특히 이제 뭐 한양대학교 그런 심리센터도 있겠지만 한 분이 담당할 수 있는 그 한계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걸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을 거가 잘 풀린다면 제일 투자받기 좋은 모델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인공지능이 됐든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패턴이 됐든 그 다음에 그런 정신과의 연결을 어떻게 하면 다 적합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하면은 다 종류가 다르고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자동차에 맞는 카센터가 있는 것처럼 특정한 거를 더 잘하시는 정신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추천해 주는 게 실제적인 수익 모델에도 도움이 좀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였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사업 아이디어까지 내어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앱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수익 구조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건 광고비도 이제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대학이나
그쪽에서 이제 돈을 받아서 뭔가를 하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맞으시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대학에서는 제가 대학이면 물어볼 것 같아요. 대학 상담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걸 함으로써 얼마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어떤 대학에서 추가적인 광고비를 받는 거요? 예. 대학 그 장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대학에서 광고비를 받는 건 아니고 대학이라는 그분들이 이제 재능 기부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를 해주시면은 저희는 이렇게 수익을 배분을 해드리고 광고비를 받는 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그런 기업으로부터 네. 받을 예정이다. 네. 예, 그렇게 보신 거세요? 그러면은 그 기업은 어떤 홍보 효과 때문에 네, 그렇게 예를 한다라고 들어서 보셨었던 뭐 거예요? 그 미로 산업에 관련된 심리에 관련된 출판물이라든지 심리 상담 세미나라든지 뭐 병원들이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저희가 어느 정도 고객들이 모이면 광고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그 광고주들인데 그 광고주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병원이나 혹은 우리 업체를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더 많이 깔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게 설득력이 있고 그 실제로 몇 명 정도를 갖다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모아올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진짜 가능할 수 있겠구나 확신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을 할 때는 그런 지표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막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솔직히 페이스북이나 그런 SNS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는 캠퍼스로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캠퍼스 안에서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희 고객들이 캠퍼스 안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마케팅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컨텐츠적으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다들 우울증이다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내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굉장히 쉽지 않고 그 공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거 그런 아이디어까지 이제 같이 있으면은 좀 더 완성도 높은 계획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본인이 그렇게 뭐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점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정신과를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정신과에 저 말고도 갔다가 오히려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경험이 별로 안 좋았어가지고 정신과를 별로 가기 싫었고 저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유튜브 같은 거를 가볍게 뭐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약간 그런 것들 찾아보다가 뭐 책도 읽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저는 원래는 터놓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자기 혼자 앓는 스타일이었다가 조금 극복하게 된 것도 그렇게 멀지 않은 최근인데 옛날 오랜 친구를 만나면서 걔한테 이제 믿을 만한 친구들 터 놓으면서 그리고 책 같은 걸 읽으면서 극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만든 것 자체가 제가 양질의 컨텐츠를 보면서도 극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컨텐츠 큐레이팅을 하고 싶었던 거기도 해요. 아까 그 김동민 이사님이 얘기해준 것처럼 일단 문제 정의 되게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한 가지 좀 더 그냥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면은 그 맨 뒤에 했던 거를 제일 처음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아픔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극복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획했다라고 하는 게 누군가한테 발표를 할 때 굉장히 그 좋은 포인트고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좀 더 진정성도 느껴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결국은 이것도 이제 광고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형태는 좀 더 플랫폼 형태의 광고라면은 여기는 이제 그 컨텐츠형 그래서 뭐 약간 피키캐스트나 이제 뭐 봉봉 같은 서비스처럼 되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좀 트래픽을 받는 형태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러면 이제 핵심이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우리가 소싱하고 또 생산해낼 수 있을지가 아마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이렇게 좀 고민을 해서 좀 담아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희들 최순실이냐 이런 얘기 고객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 배터리뉴 서비스를 예약제로 진행을 했어요. 너무 물량이 많이 몰리니까 저희가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끊었고 다음 날로 넘기고 이렇게 이제 예약 시스템으로 딱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걔 중에 되게 급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그 급하신 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분들한테 5,000원의 할증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새치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날에 배정된 업무에서 5,000원이 더 들어오면 초과 근무를 하게 하고 작업자에게 그 5,000원은 이제 작업자에게 돌아가게끔 하는 구조로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고객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뭐라 해야 되지?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 돈이 있으면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거. 네. 약간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 구조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불합리한 구조도 아니고 좀 그런 구조를 만든 건데 자기네들이 결코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닌데 이 5,000원 이거 별거 아니지만 내가 5,000원이 안 냈다고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불쾌해하시면서 이 최순실 같은 놈들이라고 하면서 돈으로 다 해결되는 세상 이렇게 저희가 수모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없앴거든요. 할증제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욕먹으면서 우리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없앴는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 프리미엄형 유료 코칭 시스템 여기 들어가 보니까 가격이 싸지 않아요. 내가 등록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되게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큐레이션 모델 다 있고 다 있는데 프리미엄형 뭔가 저걸 하면 날 더 코칭해 줄 것 같고 한데 들어가서 보니까 10만 원이야. 뭔가 더 이 돈이 없어서 나는 또 코칭도 못 받는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디테일한 건데 진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발 체험형이라도 만들어 달라. 일주일 체험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오히려 R is well인가요? 네, R is well에서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무료 배급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다면 만약에 그런 우울증 극복 후기를 모아놓은 책이라든지 우리네들이 바로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이 겪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그냥 엮어놓은 책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올려놓은 힘든 이야기들을 쭉쭉 올라온다면 그걸 진짜 큐레이션 해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컨텐츠를 조금 추가를 해서 그런 상대적 박탈감들을 여기서 느낄 수 없게끔 만들다든지 그런 어떤 조금 디테일한 조치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